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한 15년 이상 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분인데,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뭐, 만난 지 좀 한참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, 옛날에 적어놓은 저 사주를 보고 그분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그래요. 자, 이 사주 여기서 보시면, 병화일간이에요. 병화일간. 이렇게 사주가 화가 이렇게 하나, 둘, 네 글자가 있죠. 이렇게 화가 많으면 월지 포함하니까 이제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, 화도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참질 못해.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해. 이분도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. 키는 좀 작은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근데 또 이 지지에 보면 역마가 지금 세 글자가 있죠. 월지 포함해서 세 글자니까 역마성이 상당히 강한데, 이거는 이분이 참 잘 맞는 것 같아. 자, 지방에 이렇게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인데, 여자분이세요. 그런데 운전하고 다니면은요, 아무리 오랫동안 운전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는 거야.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만 지나도 너무 힘들어 하는데, 그래서 내가, 야, 정말 역마를 제대로 써먹고 있네.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, 자, 이분이 이제, 지금 또 한 가지, 또 하나의 이 성격 나타나는 거는 이 금의 성격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. 금. 금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? 의리 있고, 또 냉정할 땐 냉정하고, 차갑고, 또 결단성이 있고, 그런 거 있죠. 자, 여기 보면 드러나 있는 신금하고 유금 말고, 또 장대에 있는 경금 있고, 그 다음에 사에 숨어 있는 경금 있고, 또 여기 경금 있고, 이렇게 많죠? 그래서 이 경금은 지금 우리가 육친 정할 때 일간을 기준해서 정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신금은 편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자연오행으로 봤을 땐 이 금이 관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. 관. 결단성 있고 뭔가 좀 차가운 거. 그래서 그런 성격을 또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몇몇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성질나고 이게 틀리면은요,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는 성격이야. 그러니까 여자인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신랑이 무서워한다니까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, 24세 때 이제 경신년에 1980년대에 결혼했는데 이게 사명살이 있을 때 결혼했더라고 보니까. 그 다음에 26세하고 29세 요때 이 원국에는 좀 식신상관이 안 나타나 있죠, 지금 여기. 네, 그래서 이때 식신상관운에, 남녀 이렇게 출산을 했고, 31세 때 보면요, 정묘 1987년에 이제 남친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, 여자가 그렇게 안 보였는데,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좀 뭐랄까, 우리 좀 그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좀 여자가 좀 조신하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래 그랬는데, 자,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하게 된 거예요. 여기 보면 정관이 하나 이렇게 있죠. 편관이 숨어 있고. 예. 근데 정화 입장에서 계수는요, 나한테 빛을 가리는 거예요. 이슬비 안개로 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거야. 이 정관이. 근데 여기 편관 한번 보세요. 편관은 임수로 와 있죠. 병화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임수예요. 왜? 나를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게 이 임수거든. 또 임수도 마찬가지죠. 병화가 있어야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위상형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서는 편관이 정관보다 훨씬 나게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관하고 결혼했는데 24세 때 31살 돼서
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편관, 이 남자를. 근데,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, 아직도 알 수 없는 속마음이라고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, 왜 그러냐면은, 이분이 지금 한 15년 사귀었으니까, 이렇게 보면, 이 남자를 저도 같이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같이 해요. 그런데, 어떤 문란하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, 정말 이런 정관에서, 이 괴수가 나한테 나의 빛을 가리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아, 남편을.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식으로 이혼 절차는 안 밟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이 남자를 만나서, 즉, 임수를 만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사주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.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거를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는데, 자, 이분이 이제 이 역마살이 또 이렇게 강하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갈 일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하는 일이 그 차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 몇 시간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대요. 피곤하지도 않고.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지나면은 휴게소에 들려야 되는데 정말 이것도 또 이해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역마를 제대로 써먹고 있더라고요. 이제 금기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자, 일간을 기준해서 육친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지 말고 금이 많이 있으면요. 그 사람의 관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관성. 정관이든 편관이든. 자, 그런 어떤 하나의, 사주 통변할 때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성격이 좀 까칠한 것도 있어요. 그럼 왜 그러냐면, 현침살 작용이라고 저는 봐요. 여기 현침살이 여기 있죠? 여기도 있고. 이렇게 있으면 현침살 작용을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이 비견겁제가 강하면은 부부 사이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그랬죠? 지금 비견겁제가 너무 강하잖아요. 이렇게. 네 글자나 있잖아. 자,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드러나 있는 토가 없죠. 그러면 사람이 좀 불안전해요. 토가 없으면 안정이 안 된다고. 그 다음에 일지가 배우자궁이 형살이 걸려있죠. 양쪽으로 이렇게.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입장에서. 또 한 가지는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이 배우자 자리에서 이 정관은 여기에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12운성으로 사자리에 있거든. 그러니까 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. 그런데 이 임수는 장생지에 앉아 있죠. 그 튼튼하게 뿌리를 딱 내리겠다고 편관이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 사주로 봐서는 정관보다는 편관이 훨씬 더 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존재니까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자 사주에서 정관은 본남편이라고 보고 편관을 우리가 정부로 보는 게 많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임수도 같이 살림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서로 기분 맞추고 기분 좋게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길래 조금 안 좋게 봤는데 이분은 또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사주를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. 좀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이게 지금 부모님 궁인데 이게 자 공망이 자식궁하고 부모궁에 다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자식 자리가 공망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이제 불 위에 앉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열인화초가 다 타들어가는 거. 옆에도 다 불이고.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안 좋죠? 요 편자가 아버지죠? 형이 걸려 있죠?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공망이 아니더라도 부모 인연이 약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자식은 남매를 뒀는데 본인이 바빠서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조금 보면은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. 자식에 대해서는. 보통 일반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애착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공망적인 게 아닌가.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.
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그 조문까지 갔었는데 시골에 보면은 그 오토바이가 아니고 그 네 바퀴로 달리는 오토바이 같은 게 있더라고. 이제 그걸 타고 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형사예요, 형사. 이게 형사를 걸렸죠, 현재가. 그런 작용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특징은 이 병화일간의 음양, 기본적인 음양을 보면은 이게 양이죠. 그 여자는 음이죠. 그래서 일간이 양으로 와 있다는 건 이제 조화를 잘 맞춘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름인자인데 이제 가을인자죠. 이것도 그런대로 음양 조화는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, 실질적으로. 자, 여기서 8글자에서 보면은 음이 6글자, 그죠? 양이 2글자죠. 이걸로만 봐서는 상당히 좀 여성적일 것 같은데, 실제로 이 병화의 발달, 그 다음에 형살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, 아까 말씀드렸죠? 이 병화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, 그 다음에 역마에서 오는 거, 이런 거를 이렇게 고려해 보니까 그렇게 다소곳하고 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은 또 아니야. 그러니까 뭘 하나 가지고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지 말고 환경을 이렇게 한 번 더 종합해 보시고 이렇게 어떤 성향이라든가 기질을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, 일반적으로 여성분의 사주에서 정관이 좋은데, 정관이 안 좋은 경우도 있구나.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,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렇게 화가 발달되어 있을 때 불같이 화를 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, 그 다음에 이 금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을 때 결단성, 뭘 맺고 끊는 맛이 정확하다.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이것으로 사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자,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